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이데올로기의 순간대상 어떤 내용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된 지식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주체, 즉 지난 시간에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나왔었죠. 거기서 이제 믿는다고 가정된 주체, 향유한다고 가정된 주체, 욕망한다고 가정된 주체가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고 가정된 주체의 하위 개념인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수준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지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는 그 모체 기반이고 이 원형이에요. 나머지 세 개의 기능은 명백히 그것의 처치 곤란한 역설을 위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다고 가정된 주체의 그 위장된 모습, 이러한 가정된 지식과 무의식의 연관성은 히치콕의 해외 특파원에 나오는 나치당원의 예입니다. 나치당원은 자신이 나치당원이었었다는 사실을 협박자인 주인공에게 고백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기를, 자기가 파괴되기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고백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납치당했다고 협박자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딸은 이미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서의 형식으로 분절되어 잔존한다. 이것이 락강의 무의식 말한 내용으로부터 형식을 분리시키는 간극 속에서 형식의 자동성 속에서 뚜렷이 분절되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내가 과거에 나치당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한 내용은 그거지만 형식은 뭐죠? 형식은 내가 과거에 나치당원이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말은 비록 부인했지만 형식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의 자동성 속에 뚜렷이 분절되는 욕망이다. 무슨 욕망일까요? 그 형식 속에서 자기 자신이 책임지기를 원하는 욕망이죠. 그 형식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 진실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치당원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악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 그게 이제 진실 아니에요? 그 진실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욕망이 형식 속에서 자동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증상처럼. 협박자 주인공에게 말하는 나치당원의 아이러니한 제스처의 정중함 뒤에는 자기 순화를 향한 욕망의 처절한 문출이 있다. 자기 순화를 향한 욕망의 처절한 문출. 그는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등장하는 가장 도착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형식과 내용 사이의 간극이 교묘하게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선 억압된 내용의 진리가 형식을 통해 진술되는 것입니다. 억압된 내용의 진리가 형식을 통해서 진술된다. 증상을 통해서 진술되는 증상이란 형식 속에서 억압된 내용의 진리가 나오는 것이죠. 아들의 비행 때문에 화가 난 아버지는 반성하고 사죄하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화가 이미 무의식적으로 풀렸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아들에게 여전히 화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 화에는 힘이 실려있지 않다. 그렇죠. 아들이 반성하는 이 태도를 보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의 마음에서 그 화가 이미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화난 척하는 거죠.
부모가 아주 분노한 척하는 거예요. 그 척하는 게 바로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 이게 증상이에요. 척하는 형식 속에서 내용의 진리가 진술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화나는 척하고는 있지만 나는 너에게 화가 다 풀렸어. 네가 반성하고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왜 너에게 더 이상 화를 내겠니? 내 화는 다 풀렸어. 그렇지만 내가 그냥 너에게 그 행위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화를 내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죠. 모차르트는 명백한 단절, 부조화의 분출을 요구하는 이 상황의 심리적 진리를 외면하고 마치 음조를 변화시키기를 잊었다는 듯이 기계적으로 같은 멜로디를 반복했다. 심리적 진리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반복의 자동성이 발휘하는 효과는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다. 반복의 자동성, 이게 이제 형식이죠. 이게 형식이에요. 네, 이게 형식입니다. 이게 반복의 자동성, 이 형식이에요. 이게 증상이에요. 발휘하는 효과는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다. 이는 무의식의 반복 강박의 위상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락강의 논조를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 백작의 멜로디의 외적 형식과 그것의 내용과의 불일치는 그의 심리적 경험에 아직 접근되지 않은 것으로서의 무의식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 무의식의 반복 강박의 위상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것이죠.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 강박의 그 형식, 그 형식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증상, 이 형식이 증상인데, 이 증상인데 이거를 액면 그대로 직접 해석해서는 안 돼요. 직접적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심리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외적 형식과 그 내용의 불일치. 예. 그것은 심리적 경험에 아직 접근되지 않은 것으로서의 무의식적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복 강박이라는 거. 이거는 무의식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거는 의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모차르트에서 우리는 여전히 외재적이고 심리적이지 않은 상징관계의 네트워크로서의 무의식을 만난다. 그러한 상징관계는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주체들의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주체적 심리적 내용이 형식이 너무 뚜렷하게 표현되는 것을 제지하고 방해함으로써 내용의 억압된 진리는 자신을 진술할 가능성을 발견한다. 내용이 형식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한에서 형식은 즉 억압된 진리는 자신을 진술할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진술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무의식적 진리를 진술할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과 형식의 괴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화나는 척만 한 거예요. 화나는 척. 화나는 형식을 빌려서 그래 내 아들아 잘했다. 네 반성, 네 사죄. 그거야 바로 그거야.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잘못을 반성하고 그렇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아들 참 잘했다. 이게 무의식에 억압된 진리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나타난 그 내용은 뭐예요? 화내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형식과 내용, 이 형식은 화내는 척하는 것이고,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그 화내는 화내면서 말하고 있는 그게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억압된 진리, 진정한 내용, 무의식적 내용, 무의식적 진리, 억압된 진리는 형식을 통해서 그 형식과 내용의 괴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화내는 척하면서 말하는 게 의식적 내용이에요. 그리고 억압된 내용으로서의 진리는 뭐예요?
형식에 의해서 감춰진 어떤 거예요. 증상에 의해서 감춰진 어떤 거. 이 형식에 의해서 감춰진 어떤 거. 이게 바로 무의식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화내는 척하는 형식을 통해서 나온다 이거죠. 예. 예. 만약에 아버지가 그 반성하고 있는 아들에게 화내는 것과 감정과 그 아들에 대한 태도와 그 억압된 진리가 똑같다면, 동일하다면 아들은 이거 죽어나는 거죠. 예. 아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무의식의 진리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무의식에 억압된 진리는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외면적인 기계적인 형식이 단순한 형식으로서만 고유한 내용을 갖지 않는 형식으로서만 경험되는 순간 우리는 낭만주의 양식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진리는 오직 형식 속에 나타난 심리적 주체성의 표현에 의해서만 가늠될 수 있다. 진리는 뭐 속에 있다? 오인 안에 있다 그러죠. 오인 안에 있다. 진리는 오인 안에 있다. 그게 이제 엘리자베스와 다시의 이야기에 대한 지적의 그 해석이죠. 예. 서로를 오인하는 거예요. 서로를. 자기 입장에서 서로를 오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의 진리는 뭡니까? 그 오인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의 진리는 뭡니까? 오인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었구나. 내가 엘리자베스를 오인하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었구나. 내가 다시를 오인하는 이유는 다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었구나. 이게 무의식의 진리 아닙니까? 예. 우리는 베토벤에게서 형식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내적인 내용의 무한한 풍부함으로서의 주체를 발견한다. 천재에 대한, 위대한 인간에 대한 낭만주의의 찬양의 길이 열린 것이다. 오늘은 이 가정된, 알고 있다고 가정된 지식 안에 믿는다고 가정된 주체, 이거 믿는다고 가정된 주체 지난 시간에 나왔죠? 향유한다고 가정된 주체, 욕망한다고 가정된 주체, 이게 다 나왔어요. 이 네 가지 주체는 동일한 수준에 있는 게 아니다. 예.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용과 형식의 괴리죠. 내용과 형식의 간극, 내용과 형식의 거리, 여기서 무의식의 진실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이 형성된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